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6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문화인 국지로 계속 다루게 되네요. 자, 제목에서 대문사진에서 보신 내용을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아 대륙할 때가 아시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고, 지금 이제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는 거기는 예전에는 중동이라고 불렸지만 요즘 이제 서아시아로 불리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이 아시아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자, 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최근에 이제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이제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란 단어를 많이 접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 그림을 보다가 보니까 아시아란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될까? 이 유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왔고, 제가 문화의 힘에서적 우리말에 대한 뭐랄까 추적 그 과정에서 제가 짚어왔던 거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의외의 발견을 하게 해줬어요. 지평을 확 넓혀주면서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을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아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 이 영어일까? 아니면 어디 토착어일까? 궁금하죠. 예. 예를 들어서 동진아해 같은 경우는 요즘 그렇게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동진아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서쪽, 동쪽 할 때 동쪽. 진아는 차이나인데 그것을 독일 사람들이 독일 발음으로 읽으니까 치나라고 읽었다. 그래서 동진아해다. 그건 도구에서 유래됐다. 요런 거잖아요. 아시아는 어딜까? 뭐 아가 들어가는 걸 봤으면 뭐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뭐 스칸디나비아, 시베리아, 보니까 넓은 지역을 뜻하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앞에 ASI, 아시? 그게 어근이 되겠죠, 그러면. 아시한 지역이다. 요런 뜻이라고 짐작은 되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딱 아시아 어원하고 딱 넣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어느 정도의 저한테는 놀라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면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데 기원전 440년경에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관찰이 됐다고 그래요. 저 위에 단어가 있는데 아시아라는 발음이에요. 아시아고, 더 중요한 내용은 밑에 보면은 거기서 어디를 지칭할 때 썼느냐, 아나톨리아하고 페르시아를 지칭할 때 썼다. 즉 그리스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지역을 지칭할 때 썼다. 아나톨리아는 지금 튀르키예가 있는 지역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아나톨리아 지역이죠. 그 뒤에가 사실은 페르시아고. 또 뭐라고 했느냐, 에게해 동환이다. 즉 지중해 동환이다. 에게해는 그리스 밑에 바다잖아요. 에게해 동환이다. 동쪽이란 말이 중요하고, 다 읽다 보면은 이게 그리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서기 기원전 한 1000년에서 기원전 한 2000년 사이에 존재했던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옛날 세계사 시간에 그 히타이트가 그 지역을 아수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빨간 동그라미 해놨죠. 이 빨간색으로 아수와. 그걸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타이트는 뭐 그리스 사람이 옮겨 적기 훨씬 오래 전부터 강국이었고 영향을 훨씬 더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히타이트 말에서 따와서 그 지역을 아수아라고 불렀고, 발음도 거의 아시아였다. 그게 아시아의 어원이다. 즉 이것은 아나톨리아 반도를 그때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제국이었던 히타이트 제국이 그 동쪽 해안의 동쪽을 지칭하는 말로서 썼던 말이다. 동쪽이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걸 보니까 머리를 탁 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단어다. 그리고 이게 아시아에서 썼던 말이다. 거기 아나톨리아 반도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죠. 그걸 넘어가면 그리스 로마고, 이쪽으로 하면은 지금 말로 하면 터키고, 아나톨리아 반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던 아시아입니다. 거기는. 여기에 대해서 서구 문명 쪽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은 유럽이 제일 늦어요. 늦고, 그리스 로마 문명도 사실은 아시아의 문명이 전달돼서 그런 거고, 그들이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뒤에나마 아시아 지역과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서구 문명의 이제 원료가 된 거고, 사실은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도 중동에서 발생돼서 건너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면 팔수록 자기들은 역사가 되게 짧다. 아시아에 옛날에는 복속되어 있고 문명 혜택을 받았다. 그 이후로도 훈족의 침입이 있었고 몽고족의 침입이 있었고 그래서 역사가 되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길게 늘리려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인도 유러피안 이런 이상한 말을 쓰면서 유럽 어족 특히 말 같은 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인종으로 따지면 코카사스 인종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기원과는 좀 무관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자기들 유래가 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옛날 일본이 우리 지배할 때 그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비슷해요. 자, 이거는 아수고, 그죠? 아수와, 와는 그냥 아하랑 비슷하다고 해석이 돼요. 거꾸로 보더라도 히타이트에서는 저거 와가 넓은 지역을 의미했구나. 역시 어거는 ASSU다 얘기다. 아사다, 아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 자, 이게 히타이트 당시의 영역의 지도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기원전 1300년경이니까 이때가 아마 가장 강력했을 때를 보통 지도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지금의 튀르키 지역이에요. 히타이트 제국이었고, 예. 저기 이스탄불이 저기 딱 흑해하고 그 밑에 에게해 중간에 딱 끊어진 곳에 저기 위치해 있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지요. 그래서 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게해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해가 뜨는 쪽이다, 동안 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 기준으로. 예.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히타이트하고 거의 동시기에 내지는 히타이트보다 약간 뒤에 그 지역의 강자로 잠시 부상을 했던, 한동안 오랫동안 부상을 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시리아의 전신이에요. 예. 그때는 원래 이름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들의 수도 이름은 아수르였어요. 예. 수도 이름하고 나라 이름하고 비슷해요. 어근이 같아요. 여기는 아시고 밑에는 아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나왔던 아수아하고 아시아랑 너무 비슷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단지 동쪽만이 아니라 하늘을, 태양, 해를 뜻한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 그 당시는 전부 다 태양신이 뭐 전 세계에 걸쳐서 신으로 숭배받았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따지면 히타이트도 단지 동쪽이기 때문에, 단지 그쪽에 해가 뜨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또는 아시리아인처럼 요것도 지금 기원전 2500에서 600이니까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요 지도상에는 이미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히타이트 쪽은, 히타이트 제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태양을 뜻하는 단어로 썼다. 성스러운 곳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미 상징성을 부여받은 단어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견이 똑같거든요. 예, 아시리아에서 리자 빼면 아시아잖아요. 그죠? 아수르에서 르 대신에 아를 넣으면 아수아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엄청나게 인기 있는 단어였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시리아라는 국명, 옛날 찾은 건데 제가 시리아라는 국명은 아시리아에서 출발했다. 현재 시리아가 아시리아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 이 부분이 어근이거든요. 그런데 앗을 빼버렸기 때문에 시리아만 됐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라 이름으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시리아로 그 어근이 되는 아수, ASSU나 아수로, 아까 수도명이 아수로였죠. 그것은 일출, 빛, 동방 이런 걸 뜻하는 단어고, 이것을 지명으로 썼다는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미 상징성을 부여받아서 위대한 존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 신과 같은 존재라는 명칭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걸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봐서는 좀 이 나오는 내용, 아수와 아수르와 아수와는 같은 뜻이다. 자, 저 어근은 뭐냐? 저걸 의미한다. 일출, 빛, 동방, 신, 신성한 존재.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이름에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예. 무슨 말하는지 이미 짐작하신 분 계시라고 봅니다. 우리 고조선의 수도 아사달. 한자로 저렇게 적혀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아실 겁니다. 아사달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사 더하기 달이에요. 예. 아사, 좀 전에 아수, 아수러, 아수와
똑같죠.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사 뒤에 넓은 지역을 뜻하는 아를 붙여서 아사아가 됐고, 우리말에서는 땅을 뜻하는 달, 아사달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명이에요. 시기도 똑같아요. 우리도 고조선의 건국이 기원전 2000년, 30년 그렇죠. 예, 정확하게 히타이트 아까 세대, 아시리아 세대랑 같아요. 같은 시기에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저쪽 것하고 아시아의 이쪽 것이 같은 지명을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아사란 말이 어떻게 남아있느냐. 일본에서 아직도 아사를 아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아사코 하면 한자로 조자죠. 여자의 이름. 아사코. 네. 꼬는 자자예요. 우리말에는 아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침이라는 단어를 잘 뜯어보면 아사 더하기 참임을 알 수 있어요. 아침 무렵이라는 뜻이죠. 참. 참은 무슨 무렵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력이 있죠. 저녁 할 때 쓰는 거. 해질녘 할 때 쓰는 력하고 참은 되게 비슷해요. 우리 아사참, 우리도 쓰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같은 동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공유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보는 거죠. 자, 달은 땅이죠. 옛날에는 경험을 잘 안 쓰다고 해요.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응달, 양달. 네, 그런 말 쓰죠. 예, 요즘 음지, 양지란 말 쓰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응달, 양달 그랬습니다. 달, 땅이란 지역, 땅이란 뜻이잖아요. 자, 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 할 때 달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룬 동양 철학하고 상관이 있죠. 음양 이론이죠. 자,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양의 기운인 해가 있고 음의 기운인 실질을 제공해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실질을 몸을 만들어주는 음이 달의 기운이다. 그래서 R에서 I란 말이 나와. 그걸 우리 고대어에서는 태양을 지금 해라고 부르지만 R이라고도 불렀다. 아사도 R하고 상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I란 말이 됐고 달은 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딸 거기에는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사달은 정확하게 아시아예요. 해가 뜨는 곳, 빛이 좋은 곳 또는 신성한 곳, 그런 이름을 지어 붙인 거예요. 비슷한 같은 시기에. 히타이트 오늘 소개드린 거기 지도상에 있는 시기가 서기 기원전 1300년 전인가 그랬고, 아까 아시리아의 전성기 지도도 기원전 2500에서 600년 사이였죠. 기원전. 자, 거기랑 우리 고조선의 존재 시기랑 겹쳐요. 예. 근데 그들은 약속한 듯이 그들 수도 이름, 중요한 지역의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예,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구가 둥근지 네모난지도 평평한지도 모르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발생했을까?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걸 아직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학계에서. 예.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미 제가 찾아놨던 건데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다시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면 길게 하면 아스죠. 이걸 해가지고 제가 구글 번역기로 해서 찾아본 거예요. 이 지역 근처 지역들을 보니까 주로 태양이나 하늘의 뜻을 쓰이더라고요. 예, 이 보면 아스만 하면 태양이나 하늘이라는 뜻이 파키스탄, 인도,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구글 번역기 가서. 예, 우리말에 태양 쳐넣고 저기다가 파키스탄어, 인도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이렇게. 스리랑카 아슬, 방글라데시는 아까하시, 우즈벡이나 카자흐에는 아스만, 아스판. 다 AS 다 들어가죠. 아사달의 아사가. 예. 저쪽 것과 이쪽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 가운데 연결하는 지역에서 다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쓰고 있죠. 예. 아침이란 단어로. 예. 자, 이걸 보면은 저는 터키 사람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오스만 제국이었죠. 터키가 가장 강성했을 때. 터키는 기원 1100에서 1100년, 1200년 사이에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와서 거기를 눌러 앉은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했죠. 그러면서 최고로 강성했을 때, 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큰 제국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한테 오스만 투르크라고 알려졌어요. 투르크는 그때 종족의 이름이죠. 오스만이 뭐냐 그러면? 오스만 이거예요, 바로. 아스만 딱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과 같은 투르크족이래요.
그런데 이 영어권에서는 이게 어떻게 발음이 전달되어 있는 거 하니 오토만 트루크로 되어 있어요. T로 되어 있어요. S가 아니고. 자, 자, 그래서 영어에서 오토가 들어가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이 됐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오토매틱 할 때 그 뜻이 근데 짐작이 돼요. 뭐냐? 오토매틱이 전지전능하다는 의미가 먼저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 자동으로 해준다는 게 그냥 자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수동으로 어렵게 했던 일을 쉽게 해주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는 의미로 썼겠구나. 그게 오스만 트루크가 서방의 저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받아들였다가 잘못 받아들여서 오토만 트루크로 되면서 오토가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토매틱이 된 거죠. 네. 자동차도 오토죠. 네. 말이 없이 굴러가니까 얼마나 전지전능한 거예요.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동북아의 끝에 있는 우리나라가 영어 미국 사람들이 해석 못하는 단어의 깊이를 해석해낼 수 있는 거. 이걸 보면은 또 우리가 요즘 잘 안 마시지만 일본에 유명한 맥주가 있죠. 뭐 맥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사히 방송국도 있고 그렇죠. 아사히죠.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조일이에요. 조일. 아사히 신문도 있죠. 조일 신문이에요. 자, 아침 조자에 날일자예요. 아침조, 아사. 태양, 그들, 해라고 읽어요. 아사히. 아침에 뜨는 태양이에요. 여기 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게 이거 우연의 일치는 분명히 아니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은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볼 때 제가 예전에 의견을 몇 번 이제 내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조선이라는 말을 고조선을 과연 옛날 사람들이 고조선이라고 불렀을까? 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사달이 한자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이거 아침 조자에 뭐 신선할 선자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향찰이나 이두식으로 읽어야 된다. 읽어볼까요, 그러면? 아침 조자를 우리가 뭐라고 읽습니까? 아침을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선은 뭐냐? 향찰이나 많이 이두에서 뒷단어, 단어의 첫 자음을 이야기해줘요. 자음을. 그러면 선은 뭐냐? 시옷이라는 거예요. 그죠? 앞에는 아고. 자, 그래서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아사나 아시라고 읽었겠구나. 이겁니다. 나라 이름이 아사예요. 아시리아랑 같아요. 예. 해가 뜨는 제국. 태양과 같은 나라. 이런 거예요. 나라 이름 아사. 수도 이름은 땅자를 붙여서 아사달. 아까 아시리아도 보셨죠. 나라 이름은 아시리아. 수도 이름은 아수러. 이렇게 지었잖아요. 이겁니다. 저는 이게 좀 더 확신을 가져요. 이러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한자로 차음이 돼서 이렇게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뒤에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이 개국하면서 이름을 지을 때 옛날 기록만 가지고 나라 이름을 읽다 보니까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읽게 된 거예요. 예,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 뜻은 아니다. 예, 아사라고 읽었고 이것은 태양과 같은 나라라는 뜻이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이름이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 예, 중요 가문의 이름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아마 그 가문의 이름이 오스만일 거예요. 성이 오스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조선은 아사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대 인물 중에 하나의 이름을 한번 향찰이나 이두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연습 문제 풀이 비슷하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맞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제안이에요. 물론 예전에 드린 제안이긴 하지만. 네. 자, 볼게요. 그러니까 가야국의 수장의 김수로죠. 탄생설화가 이렇습니다. 알에서 나옵니다. 검으로 된 알에서. 자, 검으로 된 알. 이것은 우리 고구려도 그렇고 지금 신라도 그렇죠. 그리고 백제하고 고구려는 뿌리가 같고 지금 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여의 건국 세력도 죄송합니다. 가야의 건국 세력도 부여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알. 예. 부여의 탄생설화도 알이에요. 검알. 이게 옛날에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기 알이 이제
태양을 뜻하는 저 멀리서 온 단어죠. 이제는 그게 너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 알은 태양이고 알은 아사와 상관이 있어요. 예. 그건 다음에 또 아사가 알과 어떻게 다른가는 다음에 생각이 좀 더 정리되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6개의 알 중에 첫 번째로 부화한 알에서 나온 게 김수로가 됩니다. 김수로예요. 자, 그래서 이 한자 한번 보세요. 머리 숫자에 이슬 로자예요. 왜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사달과 마찬가지고 조선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대로 읽으면 안 된다. 후손된 도리가 아니다. 이거는 향찰이나 이두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 이거 뭐로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 쉽습니다.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저게 머리 숫자죠. 그러면 이게 머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단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슬 노자죠. 그거는 리을자가 들어간다 뒤에.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김머리다. 내지는 김말이다. 예, 마리는 마고 할멈하고 같거든요. 또 마님의 어원과도 같아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리산 고분군에 있는 거예요. 경상도 함안에 있는 거. 이거 뭐 여러 이제 가야국 중에 한 아라가야의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로는 머리로 읽었거나 내지는 마리로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우두머리란 뜻이다. 그냥 우두머리도 아니고 우리 신체에서도 우리 머리가 우두머리죠. 머리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뜻이 훨씬 포괄적으로 쓰였다. 사회의 지도층도 머리라고 불렀다. 우리 지금 우두머리 있잖아요. 우두머리. 예.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흔적을 보면 강화도에 가면 마니산이 있어요. 그 원래 마리산이다. 여기도 볼까요? 또 전북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 있죠. 말의 길을 닮았다는 거. 그것도 마리산이다. 여기도 말이산이라고 되어 있죠. 다 마리산이다. 그만큼 신성하고 위대한 장소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명칭이 옛날에는 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다 마라고 하거든요. 만이산, 마이산, 마리산. 그래서 예전에는 머리를 말이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의 머리하고 발음 같고 어원도 같지만 그 당시는 제사장이고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다. 제왕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김수로의 본명은 김말이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예. 자, 그래서 김수로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조선이라는 단어는 아사다. 그 수도는 아사달이다. 그것은 저 멀리 비싸 기원전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명에서 나타난다. 여러 군데 많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 예. 자,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마고 할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전국에 마고성, 마고의 지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사한 자료를 봤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 마고는 이게 전성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마리라는 이름을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 고자가 붙으면서 저게 상당히 옛날에는 센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고자가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설화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마고로 귀착이 됐는데 원래는 마리다. 즉 기독교에서 나오는 마리아, 예수의 엄마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죠. 그랑 같아요. 놀랍죠. 예. 그래서 이 마고도 전 세계에 걸쳐서 있는 이름이다. 지금 영어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메리, 마리아, 마리아, 또 메기도 있고 마고도 있어요. 다시 보면은 마가렛. 우리는 원래는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지명들의 흔적을 봤을 때 한자로 되는 과정에서 마고로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예. 그런데 고대 표현에도 MAG로 들어간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두 개를 같은 것으로 보고 마리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가 마고가 됐고 마리에서 그 당시는 이제 위대한 존재죠. 마리는 마리에서 님자를 붙이면 리자가 빠져서 마님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마리가 우리 신체 구조에서는 머리가 됐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수로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건데, 그럼 아사달이 우리 고조선의 위치, 홍산 문명의 위치를 봤을 때 아사달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거 정답 당연히 아닙니다. 예. 자, 아사달에 우리가 이제 어원을 알았잖아요. 해가 뜨는 곳이고 따뜻한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되게 신성한 곳이고, 그러면 볕 양자가 들어간 지명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양지 바른 곳이니까 그렇겠죠. 심양, 요양, 조양, 이게 과거 홍산 문명과 고조선이 영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있는 양자 들어간 주요 도시예요. 이 중에서 조양이 제일 눈에 가는 거예요. 이름으로 봤을 때 아침 조자가 들어갔거든요. 저것을 고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사달이에요. 조양이 바로 그대로 맞죠? 아침 조, 아사. 조양이니까 바로 아사죠. 예. 그다음 달자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조양시가 되는 거죠. 달자가 붙으면은. 자, 양자가 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양평도 있고 평양도 있고 뭐 그렇죠. 자, 이런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고, 그래서 발해라는 것이 밝은 알이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린 적도 옛날에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 다른 분의 의견을 제가 동의해서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저게 우리 일국의 지명으로도 쓰였죠. 저게 중국의 바다였으면은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가 남의 나라 바다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발해라고?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걸 결론을 내보자면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제가 지도에서 캡처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 것이 이스탄불, 저기가 소위 히타이트 시절에 아수아라고 불리던 지역이에요. 저기가. 그리고 이쪽 끝에 만주, 아까 조양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아사달이에요. 거기가. 이 양쪽의 거리가 그때 얼마냐?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4,000년 전, 4,000년이 넘은 시기예요. 4,000년도 더 넘었어요.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봤을 때, 그리고 히타이트의 시기를 봤을 때, 이 양쪽의 거리를 제가 재봤거든요. 지도 거리적이 있잖아요. 7,500km예요. 네. 비행기 타고 가기에도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양쪽에 똑같은 지명이 쓰였을까? 같은 뜻으로. 네. 이거 상당히 흥미진진하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